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가 CSS 작업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CSS로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CSS가 그냥 일반적인 CSS 말고도 뭐가 있냐면 중첩 CSS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CSS 중첩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내놓은 건데 구글 개발자 크롬 폴 디벨로퍼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CSS 중첩을 어떻게 사용하냐 해가지고 이제 요걸 글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파악을 하면 지금 원래는 네스팅, 즉 중첩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스팅 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스팅이라는 뭐 클래스 이름이 있으면 거기다가 컬러 주고, 그 다음에 뭐 .is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고, 또 뭐 어썸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또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 네스팅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어떻게 된다? 중첩, 즉 중복된다라는 거. 정확하게는 중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스팅이라는 걸 도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다? 네스팅이라는 걸로 감싸준 다음에 컬러 주고, 자식인 뭐 클래스 이제에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스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S 중첩 시작하기라고 해가지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데모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뭐 페어런츠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식 클래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꺽쇠를 하면 자식 선택자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후손 선택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페어런츠 컬러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런 %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렌더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페어런츠 그 다음에 컬러 블루, 그 다음에 여기 %라는 게 딱 오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페어런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페어런츠의 후손인 차일드.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부모의 후손인 차일드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페어런츠라는 말을 안 써도 그러니까 부모의 후손인 차일드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강사가 뭐 입으로만 설명한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노멀라이즈 때문에 그냥 테일윈드 정도만 가져올게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테일윈드 불러오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첩 CSS가 어렵다 하면 그냥 일반 CSS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첩된 CSS로 변경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눈누 들어가서 폰트도 하나만 가져올게요. 여기에 SCSS 눈누 지마켓이요. 여기 있죠. 지마켓 산스 그대로 복사해서 자, ASML의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일윈드도 반영했고 그 다음에 폰트도 반영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헤더를 구현해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헤더 한 다음에 탑바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까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너비를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 뭐 탑바라 여기 컨테이너를 쓰던 이너를 쓰던 상관없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커스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컨테이너 자체를 나는 이제 뭐 반응형으로 만들겠다 하면 여러분들 맥스 위드를 줘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1200픽셀이라고 이런 식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자체를 인라인을 뭘로 준다? 마진 인라인을 오토라 주면 되겠죠. 그죠? 마진형 오토. 자, 이런 식으로 주면 요게 이제 가운데로 올 텐데, 자, 어쨌든 탑바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탑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얘한테 여러분들이 높이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0, 80픽셀을 준다. 뭐 아니면 컨테이너한테 여러분들이 높이를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높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첩 CSS로 컨테이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꺽쇠한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탑바의 자식인 컨테이너가 완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 100%도 간단하게 부여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어떻게 쓰는 방법도 있다. 그냥 여기다가 점 컨테이너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자,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식으로 접근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다? 내가 후손으로 접근하는 컨테이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는 렌더링이 되면 여기 CSS가 읽혀드리면 어떻게 읽혀드리면 자식인 컨테이너 요런 식으로 읽혀주는 거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여기서 탑바에 뭘로 읽혀진다? 후손인 컨테이너로 읽혀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식으로 접근하겠냐 또는 얘는 후손으로 접근하겠냐 그 차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컨테이너가 이 탑바 안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굳이 자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 그냥 후손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는 제가 주석을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로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로고. 그럼 로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div 한 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는 로고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a 엘리먼트 써서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고라 쓰죠. 그죠? 로고. 저는 여기다 해피 뭐 앱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얘가 지금 우리가 뱀으로 따진다면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하나의 블록이란 말이에요. 블록. 그러니까 블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로고라고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고라고 쓰고 묶어도 되는데 아니다. 나는 이거를 하나의 탑바. 이 탑바라는 게 이 뭐죠? 메뉴. 그러니까 전체 위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걸. 그러니까 컴포넌트라는 말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자, 컴포넌트라고 하면 뭐 재사용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컴포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그냥 이제 하나의 블럭 뭐랄까 여러분 레고로 따지면 레고 블럭이 뭐예요? 하나의 컴포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자를 조립한대요. 의자. 자, 그러면 의자를 조립하려면 의자의 부품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의자 앉을 수 있는 앉는 부분 그죠? 앉는 부분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에 받칠 수 있는 의자를 받치는 막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대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컴포넌트가 되는 거야. 컴포넌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건담을 좋아해요. 그럼 건담을 조립할 거 아니에요. 건담도 이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 완성 가능한 UI UX를 이제 그러니까 완성된 UI UX를 만드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강사가 컴포넌트 하는데 컴포넌트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컴포넌트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사용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탑바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 탑바가 아니라 이 로고 자체를 탑바 안에 두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가 로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로고를 우리가 뱀 방식에 의거해서 이 로고라는 녀석이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엘리먼트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언더바 로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서 접근할 때 어차피 탑바의 로고라는 거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그냥 점 탑바 로고라고만 이렇게 써도 돼요. 점 탑바 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요 해피웹이라는 요 녀석이 검색이 된 거거든요. 자,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웁시다.
자, 탑바트는 보더 바텀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RGB에 있어서 0,0,0,0.3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해피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바라고 썼어요. 폰트 사이즈를 그냥 제가 일부러 늘려볼게요. 한 1.5 REM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늘려볼게요. 폰트 웨이트 볼드. 자, 탑바의 로고.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뭔가 오타 났나요? 점 있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피앱이 반영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중첩 CSS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탑바가 있죠. 그죠? 여기도 탑바가 있고 여기도 탑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렌더링이 되냐면 렌더링 된 결과가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탑바에 그 다음에 후손으로 접근해서 탑바에 언더바 로고. 근데 사실 얘는 여러분들이 벤 방식에 의거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안 좋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탑바의 후손인 뭐 로고 뭐 이렇게 접근을 뭐 하는 것도 뭐 되긴 하지만, 자, 여기서 탑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귀찮다.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바로 탑바로 해석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그래요. 이게 제가 다른 언어랑 헷갈려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손으로 그냥 접근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 뭐 예를 들어 뭐 탑바 로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다른 지금 문법이 있거든요. 실제 문법이라기보다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전처리기라는 게 있는데 그 전처리기에서는 요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전처리기를 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잘못 설명드린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어쨌든 그러면 탑바 로고라고 쓰세요. 그냥 탑바 로고라고 이렇게 쓰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탑바 로고라고 쓰지 말고 엘리먼트라고 그냥 도입을 해봅시다. 자, 엘리먼트라고 도입을 하고 여기다가 강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로고라 썼어요. 로고. 자, 그러면 이제 로고라고 썼는데 이 로고라는 녀석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색상이 바뀌어야 된대요. 색상이. 자,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 뭐 여기 1.5 REM 쓰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얘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 로고 자체가 색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냥 여기서 마우스로 올렸을 때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올렸을 때라는 거는 여기다가 로고에 호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컬러를 예를 들어 레드로 변경해줘라. 그러면 자, 레드로 변경되죠? 그죠? 레드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로고 중첩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로고 이렇게 중첩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로고 안쪽으로 와서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뭐로 인식하냐면 특정 컴포넌트 내부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 이거 로고로 인식하거든요. 로고. 그러면 여기다가 호버라고 쓰게 되면 내가 점 로고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 로고 여기다가 점 로고에 호버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컬러를 레드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로고라는 말을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고도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하는 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할까요? 여기다가 뭐 높이를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여기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 100%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주면 수직 정렬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제 트랜지션도 부여할 수 있겠죠. 트랜지션을 부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컬러를 바뀌는데
점 3s 걸려라. 근데 easy in out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메뉴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div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메뉴 1. 자, 근데 이 녀석이 아까 말씀드린 탑바에 그 다음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 1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ul, li 곱하기 한 3개 정도만 해볼까요? 3개, 4개, a, hrf, 샵. 그냥 1차 메뉴 아이템이라 쓸게요. 1차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근데 샵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네요. 자, 어떻게 하면 hrf. 자,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만약에 탑바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 쓰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별도의 컴포넌트로 재사용 가능한 녀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탑바 메뉴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ul, li, 뭐 a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a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a라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a. 자,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현재 구조상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쓰면 탑바 메뉴 1의 후손인 A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다 바뀌어요. 보이죠? 색상이 바뀌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2차 메뉴도 A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첩 CSS를 사용하실 때는 뭐 이것도 일반 CSS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중첩한 CSS를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냐면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메뉴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depth 뭐 1 메뉴 텍스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1차 메뉴에 뭐 텍스트 메뉴 텍스트구나 라는 걸 이제 의미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할 때가 조금 편하다는 거예요. 접근할 때. 제가 여기다 카카오뱅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뱅크. 얘네도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내부 서브 타이틀 그죠? 보이죠? 뭐 내부 링크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내부 앵커 그러니까 그죠? 서브 뭐 타이틀 서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서브 메뉴는 아니지만 메인 메뉴잖아요. 그러면 은행 소개에 딱 들어가면도 내부 타이틀 뭐 얘는 근데 얘네들은 이름을 좀 독립적으로 안 쓰고 이제 따로따로 똑같이 갔네요. 자, 그럼 어쨌든 메뉴 텍스트라 쓰는지 메뉴 타이틀을 쓰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클래스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나중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메뉴 텍스트 이런 식으로 쓰면 그리고 지금 메뉴 텍스트라 썼는데 2차 메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브 메뉴 텍스트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차 메뉴랑 2차 메뉴를 헷갈릴 여지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li한테 작업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li한테 작업할 일은 없고 자, 저는 여기다가 그냥 클래스라고 쓰고 자, depth 1 그냥 메뉴라 쓸 거예요. depth 1 메뉴. 그죠? 그러니까 depth 1 메뉴에 그냥 메뉴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접근할 때 그냥 이렇게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럼 강사님 얘 따로 접근하고 얘 따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건 뭐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탑바의 메뉴 1에 depth 1 메뉴 그러니까 후손인 depth 1 메뉴 그의 후손인 메뉴 텍스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중괄호가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중괄호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가독성의 문제에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작업할 때는 이 중첩된 중괄호가 3개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맥시멈 4개까지 한다
5개 넘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개 이하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중첩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UL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높이가 없으니까 얘한테 높이까지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 텍스트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고 H 100% 만든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 센터 주게 되면 알아서 수직 정리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패딩 뭐 1라인 정도 줄까요? 1라인 줘서 여기다가 1.5 R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폰트 웨이트 줄 거면 폰트 웨이트 주셔도 되고, 원래는 이제 이 녀석한테 우리가 뭐 했어요? 마진 레프트 해가지고 오토 줬죠, 그죠? 뭐 가운데로 보낼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강사님 저는 A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아니라 LI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녀석이 반응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뎁스원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li 써가지고 li한테 호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자식이 메뉴 텍스트 있죠. 그렇죠? 어차피 이런 메뉴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컬러 레드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블루로 할까요? 블루. 뭐 색상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다, 나는 이제 요거를 좀 한 뭉탱이로 좀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메뉴 아이템이래요. 메뉴 아이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메뉴 텍스트고 얘는 메뉴 아이템이다. 왜냐면 li 자체가 뭐예요? 리스트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 아이템이니까 메뉴 아이템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으시고 자, 메뉴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 안쪽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괄호가 이제 너무 많으면 별로 좋지 못하지만 왜냐면 지금 중괄호가 4개까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어쨌든 메뉴 아이템의 후손이 메뉴 텍스트로 접근했어요. 그러면 나는 호버했을 때 이 메뉴 텍스트가 반응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호버. 자, 그러면 이건 뭐로 해석하면 된다? 메뉴 아이템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거기에 있는 누구? 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이제 만약에 호버의 대상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호버했을 때 그 안에다가 여러분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어차피 메뉴 텍스트만 골라낼 거다 하면 그냥 메뉴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써서 컬러 블루 이렇게 반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좋은 점은 뭐냐면 문맥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는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뉴 아이템이 얘만 붙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조금 복잡해진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내가 CSS 작업을 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조금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첩 CSS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이죠? 색상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저도 맥시멈 4개까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4개 이상 넘어가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걸 딱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탑바 메뉴 1과 관련된 CSS 묶음이구나 라는 걸 한 번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내가 메뉴를 꾸며야 된다고 하면 여기만 꾸미면 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탑바를 꾸밀 거면 탑바 안에 있는 메뉴를 제외한 그럼 여기만 꾸미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저는 이걸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CS 쓰세요. 제가 뭐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방향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알려드린 거지, 이걸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회사가 중첩 CSS 갑자기 쓴대요.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 저 중첩 CSS 한 번이라도 써본 경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중첩도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작년인가 작년부터 이게 좀 지원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중첩 CSS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중첩 CSS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SCSS라는 이제 전처리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다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여러분들이 중첩된 CSS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